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에 뒤늦게 투자로 들어가기보다는 투자자라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그랬듯이 결국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투자자가 더 이상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안처를 찾기 위해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선생입니다. 자, 지난 몇 년간 부울경 부동산은 침체기였고 서울과 대대광 지역은 상승이었다는 사실 모두 아실 겁니다. 대대광은 대전, 대구, 광주를 말하는 건데요.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지역 학군이 강남 못지않게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대광 중 대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대대광의 상승률이 지나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 국면으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대세 상승 추세를 올라타도록 만드는 주체는 외지 투자금이기 때문에 현재 불경 지역으로 수도권 자금이 몰리는 것을 봤을 때 향후 2020년부터 지방 부동산은 대대광에서 불경 시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지인들은 가격에 대해 겁이 없습니다. 특히 집값이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면 원주민 같은 경우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기에 이 전세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지만 외지인들은 오직 객관적인 지표인 수요와 공급만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갈 곳 없는 투자금이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지인 투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투자에 관심이 높은 지역 원주민들이 들어오고 불이 붙다 보면 마지막으로 도저히 전세에 살지 못하겠다 라며 선언한 토박이가 잡게 되는데 그 이후 토박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은 장기적인 조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이 세 단계는 최소 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상승 초입부터 손바뀜이 발생하면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 주식보다 안전한 점이 내가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내가 긴 호흡으로 급하지 않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매도까지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물론 분산 매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차치하고요. 부동산은 가계약, 계약, 잔금 이렇게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대전 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147만 9,641명입니다. 서구가 48.2만으로 1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성구가 34.9만으로 2위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들에게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다들 1순위로 유성구, 2순위로 서구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유성구 안에서도 상대동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일 정도로 대전 내에서 시세 1위인 지역인데요. 상대동에서는 트리플시티 9단지 평당 1,900만원, 도안 한라 비발디가 평당 1,700만원으로 시세가 가장 높습니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인데요. 대전 상원초, 유성중, 상대초, 유성고 이렇게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고 2011년식으로 재고 아파트 축에 속하지만 상대동 안에서는 신축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도 높게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리플시티 9단지와 도안 한라 비발디는 길 하나 차이인데 왜 시세가 평당 200만원이나 차이가 날까요? 2011년 입주로 연식도 서로 비슷한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역시 트리플시티 9단지가 단지 안에 상원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라는 점 때문에 수요가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라 비발디는 유성중학교와 맞닿아 있긴 하지만 대전에서 중학교 배정 방식은 일반 배정 방식으로 전산 추첨 배정이기 때문에 중품화라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배정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초품화보다 가격이 낮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 매물 선정 시 중품화보다는 초품화라는 말을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대광이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언론에서 항상 거론하던 대전에서 가장 상승이 컸던 아파트가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대전 서구 돈산동 크로바 아파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전 부동산 대세 상승을 견인한 크로바 아파트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구는 대전에서도 인구 1위로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도심이라는 말인데요. 부동산 가격과 인구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처럼요. 인구가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부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대전 서구에는 정부 대전청사와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관공서가 모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상업지역도 잘 형성되게 됩니다. 즉 행정과 상권이 복합적으로 잘 형성된 곳, 게다가 지하철인 대전 1호선이 지나가는 곳, 마지막으로 길 하나만 건너면 초중고와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 이렇게 부동산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모두 있는 곳이 가격이 가장 비싼 이유이기도 한데요. 즉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곳이 바로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인 크로바 아파트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가격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안팎의 수요가 세종시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5년간 인구 유출만 보더라도 대전에서 8만 5천 명이 세종시로 이주했을 정도로 세종시가 상당히 핫했죠.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행을 했지만 2004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남 영기군 폐지 후 공주시와 청운군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가 왜 세종시를 갑자기 이야기하냐 하면은 세종시가 2002년 참여정부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그로를 10여 년간 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진행되면서 세종시에 주거지가 대규모로 생기게 되니 거리가 20km 채 되지 않는 인근의 광역시이자 노후도시인 대전광역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던 거죠. 다시 크로바 아파트 실거래가 차트를 보시면 몇 번이나 상승을 위해 꿈틀꿈틀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청도 안팎의 모든 부동산 투자자, 실거주자의 이목이 세종시에 쏠려 있으니 상승 에너지가 결국 응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6년 연말부터 지나치게 높아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보고 외지 투자자들이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몰려오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체 거래량 대비 외지 투자자 비율 증가 정도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종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로 지정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84개월 동안 월별 평균 거래량이 1,800건 정도인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붉은색의 외지 거래량이 감소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시는 많이 올랐다는 것이며 오른 만큼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에 뒤늦게 투자로 들어가기보다는 투자자라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그랬듯이 결국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투자자가 더 이상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안처를 찾기 위해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2016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현재 상승한 지 만 3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일반적인 대세 상승 기간은 최소 5년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울경 투자다 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